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그쵸? 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자유롭게 한다고 하고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첫 번째 케이스가 뭐다? 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나 잘 선택한다고 잘 고른다고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선택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리더고요.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저는 어떤 보물을 알게 됐냐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소중하게 투자하셨으니까 귀한 선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수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참 신기하게 아메이를 하기 전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 제가 선택한 제2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변수는 없었어요. 어, 물론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풍이 걸리셔서 제가 이제 막내며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거는 그건 변수가 아니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감당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저축을 하고 10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제가 살아갈 때 정말 무난하게 제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잘 이뤄 나가면서 그냥 잘 살고 있네 나. 경수가 너 진짜 열심히 잘 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만족하게 나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는 결혼 생활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안미를 하기 전에 건강의 상태를 제가 짚어보면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변비는 너무 심해서 진짜 한 달에 변을 뭐 한 두세 번 정도? 어, 너무 심하죠.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보면 어떨 때 일주일에 두 번 볼 때도 있는데요. 정말 정말 변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하잖아요. 전 하루면 끝나요. 혈액이 부족해서. 그리고 손발이 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찼고 항상 편두통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가방에는 펜자일이나 뭐 이렇게 사리돈 이런 약이 항상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프진 않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그냥 내 몸 상태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근데 제가 아메이 속에 와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했죠. 변수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은 저축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저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돈이 나간대요. 모아지질 않고 모아놓으면 새어나가고 모아놓으면 새어나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으면 다시 그걸 투자증권에다가 그쵸? 더 이율이 높으니까 그쪽 여의도에다가 맡기고 그러면서 저는 10년 동안 제가 저축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모았던 목적이 뭐였냐면 내 자가 서울에서 신도림에 자가 아파트 32평을 꾸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았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32평은 제가 엄두할 수 없는 돈을 올라 있었고요. 24평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이 그쵸? 아버님까지 어머니 그때 돌아가셨고 5명이 들어간 아파트였는데 그쵸? 예. 못 들어가는 상황. 방이 작아요. 방이 없어요. 응, 24평 아파트를. 근데 제가 왜 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냐면 억울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시흥이나 외곽 지역으로 가면 1억이면 1억 2천이면 39평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신도림의 그 노른자 땅, 종근당 자리, 그 자리가 저는 제가 꿈이었거든요. 서울에다 자가를 얻는 게. 그래서 그 아파트를 작지만 내 집이려니 하고 제가 분양을 받게 됩니다. 24평을. 들어갈 수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한테 왔던 재정의 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왜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끝이 될 거,
끝에 어떤 마무리 느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도 감히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빚은 하나도 없었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빚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한테 10년 뒤에 저한테 다가온 저희 가정의 재정은 진짜 암흑이었어요. 암흑.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에서 달려왔는데 내가 박스 안에 갇힌 느낌. 빚 하나 없는. 앞이 캄캄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옆에 있는 언니들이 그 얘기를 하면 승민아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 괜찮잖아. 어? 아파트 있고 남편 열심히 일 다니면서 회사 직장 생활해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그리고 이제 너도 이제 일 다니면서 돈 벌을 거고 둘째 키우면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답답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그러니까 저축을 했던 사람이 이제 30만 원 아니 10만 원도 내가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왔을 때 너무 답답했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저는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게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쓰고 대출도 있고 자가도 아니고 집이 그런데도 막막한데도요 그냥 살아요. 나 너무 이상해. 아니 왜 얘는 이러고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안전하세요? 괜찮으세요? 먹고 살만하세요? 은행 돈 빌려서 대출 해주니까 요즘 대출도 막혀 있지만 그냥 먹고 살만한가? 마이너스 써도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2,000만 원 써도 괜찮나? 그게 너무 저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나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쵸? 내가 더 노후를 꿈꿔야 되는데 그 노후가 꿈이 꿔지지 않는 그런 삶이 저한테 있었어요.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를 의심하게 하고 전부를 흔들 수도 있으며 전부를 외면하며 만들기도 한다. 저한테도 돈은 그렇게 소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돈이 저희 가정에 없다면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생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제는 미래는 필수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뉴스나 많은 시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그쵸? 오래 사는 이 시점에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현실만 바라보며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 기대 수명이라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희망 근로의 어떤 연령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퇴직, 그쵸?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그 기간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화면이 많이 잘리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옛날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와 같이 살아갈 이 삶들이 자꾸 길어진다는 거죠. 저는 TV를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좀 보지만 제가 어떤 것들을 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끔씩 들여다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쵸?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정말 그 이상 정말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서울에 폭설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드림센터에 NMB 강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수서 IC를 타고 이제 분당으로 가려고 서울에서 소비자를 만나고 출발을 했어요. 4시 반에. 처음에 출발할 때 찍히는 시간은 6시가 안 됐어요. 도착 시간이. 근데 저는 수서 IC를 타자마자 거기서 4km도 안 되는 3.2km? 거기에서 4시간 반을 갇혀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2시더라고요. 파트너들은 미팅에 들어갔고 저는 아직 10시가 다 넘었는데도 수소 IC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파주니까 집이 가야 되는데 수소 IC가 앞으로 2.3km가 남은 거예요. 그때가 10시가 넘었어요. 미팅은 끝났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났나? 도대체 뭐야? 앞에가 폭탄이 터졌나? 눈이 와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꼼짝을 안 해? 빠져나갈 길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닥친다면 나는 길게 살고 싶지 않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오래 산다면 어떡해요? 뭘로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표를 했을 때, 백세라고 했을 때, 그쵸?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여기 이제 60이라고 하는 끝자락에 찍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또 이렇게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100세를 산다. 저 한 150살까지 살 것 같거든요. 이제 마이 웰리스까지 나왔잖아요. 마이 웰리스래까지. 한 150까지 살지 않을까, 내가. 그런 기대와 희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건강하게요. 벽에 똥칠하지 않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경수가 벽에 똥칠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저한테 이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유테이라이트, 그쵸? 마이랩, 마이웰리스랩. 더 앞으로 더 많이 무궁무궁 발전한 이제 우리의 건강, 그쵸? 시대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 속에서, 아미 속에서 있다면 저는 진짜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 보면. 왜냐 우리 부모님 때가요. 지금 장례식을 가면 저희 이제 지인들, 우리 친구들 있죠?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90이 넘었습니다. 99세, 97세, 80대, 87세 돌아가셔도 아쉽다. 더 사시지. 이래요. 길게 사신 것 같지 않아. 90이 넘어야만, 그래도 90 중반이 넘어야만, 그래도 좀 생을 좀 이렇게 좀 오래 사셨네라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인정을 해주죠. 근데 90이 넘어서 사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또 아쉬움도 있지만 좀 뭔가, 이제 좀 됐다. 이런 안도감도 있어요. 왜 그럴까? 물어보면 부모님이 10년 동안 요양원에 계신 거야. 치매로 10년 누워 계셔. 8년, 5년. 자식도 못 알아봐. 그 요양원에서 산소호흡기만 끄고 5년, 6년을 누웠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그쵸?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뭔가 자유로운 어떤 해방감? 그런 것들이 장례식장에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빈곤 노인율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들처럼 전 선진국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노후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출현이 됐고 정말 지금은 우리 한국이 정말 그 노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익과 지출의 생애 주기. 저는 이거를 아메이 미팅장 와서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도 어떤 그 누구도 저한테 이 수익과 지출의 생애 주기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저축을 열심히 한다면 나는 그냥 열심히 잘 살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추측에 열심히 절약하고 아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 지출의 생애 주기가 우리는 지출을 무덤그러 가는 그날까지 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어때요? 자꾸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이 임시 수입인데요. 네. 이렇게 임시 수입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100세에서 120살까지 재정의 절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 시골에 가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텃밭 상추 심고 그쵸? 부추 심고 가지 심고 고추 심고 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된대요. 아파트 관리비도 안 내도 되고 그쵸?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삼시세끼 먹다 살다 가려고? 요즘 TV 보면 막 삼시세끼 막 TV 프로그램 있는데 어때요 그분들? 남자 3명이 나와서 눈 뜨자마자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점심을 준비해서 점심을 먹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저녁거리를 준비해서 저녁을 먹고 자요. 그게 프로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게 삶이야? 그게 삶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그쵸?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가서 우리가 100만 원 갖고 50만 원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50년, 60년, 70년이라면 행복할까요? 근데 안 아파야죠. 아프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건강은 노화는 어때요? 계속 가속이 붙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고요. 자, 변수. 열심히 일할 때 돈을 열심히 해서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열심히 벌으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 변수가 없었다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제가 제 삶인데 저도 사람인데 왜 변수가 없었겠어요. 큰 변수는 없었지만 저도 변수가 있었더라고요. 아메를 진행하면서 친정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6개월 이제 암 선고를 받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갑자기 또 돈이 어머니 우리 세대는 그때는 보험을 많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보험도 지금은 암 환자들한테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저렴함으로 많은 혜택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만 그때만 해도 그쵸?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메이를 1년 반 넘게 진행한 상황이었고 플래티늄이었고 그 매달 제 통장으로 150만에서 180만 원 정도의 인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딱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데도 그 수입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1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 엄마한테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막을 수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3살 터울이에요. 중학교를 입학하면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그때마다 돈이 풍덩풍덩 아이들이 교복을 입어야 되고 책을 사야 되고 수업료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돈이 풍덩풍덩 들어가는데도 저는 거기에 대한 아메이의 대안점이 있었고요. 가장 큰 대안점은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벌써 9년이 돼가네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로 있었고요. 다이아몬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매달 연봉이 1억이 넘는 월급을 받은 이사 전문이었지만 어때요? 제가 아메이를 해놓은 어때요? 미리 예견한 제가 너무 잘했다. 그쵸? 그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남편이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00만 원이 넘는 그 수입이 들어온 게 하루아침에 뚝 하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아메이 비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재정의 위기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자,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대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해야 된다고. 그쵸?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초창기 때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한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내가 어떤 도구를 내 손으로 쥐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봐야 돼라고 진짜 많이 소리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책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올바른 정보와 그쵸?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너무나 잘 인지해야 돼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제가 읽게 됐고요. 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것이다. 저는 제가 현명한 줄 알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고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삶을 잘 지켜주니까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 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이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현명해져야 되는구나. 그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현명함은 나한테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걸 내가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가 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됐고요. 자, 부자빠 간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저 책에 제 2권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4분면 안에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죠. 저 왼쪽 분면에 있는 봉급생활자,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그쵸? 이 왼쪽에 있는 분명과 또 오른쪽에 있는 사업자, 투자가. 이 벽에는 상반되게 다른, 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왼쪽 분면은 90%의 인구가 10%의 부를 가지고 나눠 먹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쪽 오른쪽은 인구의 10%가 전체 부의 90%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강력한 장벽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자빠, 가나빠 저 두 책에 이 말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쪽 오른쪽 분면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해라 라는 말인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이 똑똑하면 지식이 있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때요? 만들으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 거를 내가 투자를 받거나 팔거나 그쵸? 두 번째 뭐예요? 시스템을 사라는 거죠. 맥도날드나 그런 거 프랜차이즈 강력한 성공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내 돈으로 10억 내지 15억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인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시스템에 참여해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몸을 담가라. 그러면 당신이 이쪽 분면에서 사업가 분면으로 좀 10%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을 주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아는 지인들한테 이 얘기를 설명했을 때 그분들은 다 망한다, 큰일 난다, 예, 막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현명해지려면 이런 정보들, 이런 트렌드의 어떤 책들을 내가 접하면서 내가 바른 방향을 잡아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아메를 하기 전에는요,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읽으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책을 읽어보세요 하고 책을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책 싫어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좋았겠어요? 저도요 책을 안 읽었어요. 읽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책만 들으면 머리 아프잖아. 그쵸? 그런데요,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뭔가 재정적인 위기라는 생각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아메가 저한테 딱 왔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아메이란 정보를 내가 듣고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저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정말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일도 없었고요. 궁금했어요. 정말 저렇게 돼?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내가 아메이마트에서 쓰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진짜 맞아?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런 미팅장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면서 정말 많은 책들 읽었어요. 진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본 기억이 없어. 살아오면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교과서는 보죠. 그쵸? 하지만 책을 읽은 기억이 정말 없는데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기 시작했고 네, 지금 저의 현실은 제 서재가 생겼습니다. 서재가. 이경숙이라고 하는 제 인생에 제 서재방이 생긴 게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 무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소비자 네트워크의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쇼핑몰들 여러분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고 계시죠? 그쵸? 각 개인들이. 근데 저쪽에는 뭐예요? 전 세계 부를 가진 기업이 갖고 있는 네, 네트워크죠. 그쵸? 그런데 여기는 아메이는 뭐예요? 각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쇼핑몰인 거죠. 그쵸? 저쪽은 내가 그 웹을 들어가는 순간 돈을 쓰게 되고요. 이쪽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하는 순간 내 네트워크에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내 쇼핑몰에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카드를 결제하지만 다른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다른 걸 이걸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 같고요. 네,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들도 있고, 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소비가 직업이 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떻게 해요? 소비자.
지출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가 나한테 직업이 된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아메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네 가지 네, 회사, 그리고 아메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 그다음에 성공의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 구조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근데 저는 제가 참 잘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동생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반을 반대했어요. 회원가입도 안 해줬고요. 물건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쁜 누나라고. 근데 저는 착한 누나예요. 좋은 누나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건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그런데 우리 동생이 한대 반대하고 있어. 그냥 회원가입 해줘야 돼요? 물건 써줘야 돼요? 저 안 써줬어요. 왜? 안 좋은 거니까. 막아야 되니까, 말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아보면서 제가 회원가입을 시작했고 2년 반 만에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제품 교육을 받을 때마다 모든 제품을 제가 집에서 실험 정신을 갖고 써본 거예요. 진짜. LOC를 풀어서 여기도 닦아보고 저기도 닦아보고 뒤시드랍스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뒤시드랍스를 제품 강의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제 찌꺼기가 남는다. 근데 뒤시드랍스 남지 않는다. 48시간에서 72시간 생분해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바지가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때는 시사 포커스 이런 거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물바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빼서 닦아야 되잖아요. 물바지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쵸? 닦을 때 물이 미끌덩미끌덩 하지 않냐. 맞아요. 맞아. 미끌덩미끌덩 했어. 그런데 뒤시드랍스로 바꿔서 쓰시면 그게 미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제 찌꺼기라는 거. 전 물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때지. 내가 바로바로 안 닦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지났기 때문에 물때가 앉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세제 찌꺼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래 헹구고 했는데 무슨 세제 찌꺼기? 그래서 제가 당장 사서 디시잡스를 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미끌한 게 없어진 거예요. 나 그동안 세제 먹었네? 여러분 어때요? 나 혼자 먹으면 이제 나 혼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이웃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도 다 물바지가 있죠. 그들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 세제 찌꺼기라고? 말도 안 돼. 근데 그들이 제가 샘플을 막 나눠서 같이 써보니까 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때요? 진짜 안 미끌거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품을 쓰면서 제가 소비자를 연결하니까 제가 공부했거든요. 알아봤어요. 6개월 동안 15%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저 잘한 거죠. 전 사업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데이도 안 왔어요, 저는. 예, 그냥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다니고 이걸 알아보고 제품을 정말 제가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백화점 거기 애경백화점이 있었어 신도림에. 애경백화점에 가서 1층에 가면은 유럽에서 에코서트 붙어 있는 바디샵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비싼 바디워시, 바디 샴푸를 비싼 돈으로 사서 우리 작은 아이만 발라주고 씻기고 했거든요. 근데 아메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빨간 로션 4,500원. 그때 당시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첨벙첨벙 말랐어요. 그거는 하나에 3만 원, 그보다 더 작았어요. 아메이 300ml보다 더 작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3만 원대였어 그때 당시에. 엄청 비쌌잖아요. 4,500원 말이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다. 직접 경험을 하고 현실 점검을 하고 미팅에 참석해라. 그래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아메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본을 이해해라 이 사업은.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Once we had the foundation of the founders' fundamentals, the rest of us on the second generation at the time said, okay, so what does that mean for us as we lead the business going forward? And how do we, how do we make sure we express ourselves or that we interact with the business
in a way that that builds on those founders' fundamentals: partnership, integrity, personal worth, personal responsibility, achievement, and free enterprise. Those were the six that we said, those are special to us. This is uniquely Amway. I look at the values a little bit kind of falling out of leadership. Leadership in our sense, or in our definition, if you will, is really all around defined how you kind of help people and help people succeed. But I think you have to do that in a certain way. And that certain way is according to a set of values. Having that sort of alignment, no matter where we're from or what we're doing, where we can have something that keeps us all together as an organization. And that's where the values are so helpful for us. We do espouse those as part of who we are. We do espouse those as our culture. I feel that that's how I live my life. Doug lives his life that way. And that's part of who the Amway business is, part of what Dad and Rich put into the business that we perpetuate. So I look at it more in terms of guidance and just kind of an indication to people when they come in of what the world's going to be like inside Amway. 어떤 회사가, 그쵸? 어떤 회사가 부모님이 만든 창업 이념, 그분들이 이 철학을 지켜오면서, 그쵸? 이거를 두 자녀가 다시 대를 이어서 이 가치를 존중하고 그거를 따르면서 또 우리가 파트너로, 또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 정말 아메이 회사는 정말 특별한 회사고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존엄하게 대하며 누구에게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창립자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한 사람의 개인을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 안에 성공의 어떤 인자들을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아메이는들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시고 계속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회사가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아메의 특별한 4가지 이 책임감,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개인가치 존중. 이번에 호주 우리 케언즈 리더십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본사의 주제가 이 아메의 분류예요. 네, 이 가치. 이거를 저희들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아메이 회사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떤 매출이나 많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어떤 존중과 인격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주는 이 아메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요. 자, 제품을 보겠습니다. 생필품이에요. 서비스 제품이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직까지도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는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지금 또 죽어가고 있고 또 가스통을 일고 다니면서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건. 그런데 미국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듀퐁산. 이건 근데 보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상을 받았고 물론 보상을 했다고 닿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생필품들 안전한가? 정말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메이 미팅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지구를 지켜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자연환경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간 존중 쪽으로. 그래서 ESG 경영에 많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 아까 그거 그쵸? 표배 그 뭐라고 하죠? 가습기 살균제? 네, 그게 다 여기에 있는 SK, 애경, 롯데, LG 얘네들이 다 만들어냈던 제품들이에요. 이 기업들도 어때요? 네. 나름대로 ES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보상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영으로 가야만 많은 전문 투자가들이 니네 기업에 우리가 투자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하니까 이 회사는 그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과연 이것들을 그 기업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우리 소비자와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네, 그런데 우리 아메이 회사는요.
어때요? 195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출발부터 어때요? ESG 경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 회사는요. 미시건주 A에다 있고요. 네, 기적의 일막이라고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네,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요 450여 가지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250여 개는 OEM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러분 카다로그에 우리 아메이 코리아 카다로그에 보면 소프트 그쵸 버즈라는 철수세미가 있죠. 그거는 메드 인 코리아예요. 전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기동산업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아메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죠. 그렇게 OEM 방식 제품 250가지 있습니다. 57개 연구동이 있고요. 900명의 석사, 박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R&D 센터도 가지고 있고 특허권이 쓰다가 없어지는 반도체 그런 회사가 아닌데 제품이 아닌데 어때요? 예. 출원 중인 게 1,300개, 출원 중인 게 1,000여 가지. 2,000가지가 훨씬 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허권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가까운 원자력 연구소를 다녔던 사람인데 연구원은 아니었지만 그 2,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그곳에 취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많은 특허권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특허권은 뭐다? 원자력 연구소 거다. 하지만 아메 연구소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 연구원진들은 그 특허를 내는 순간 각자 개인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메 연구소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연구소라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생필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수많은 특허권으로 이루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세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창립자이신 제베인데 회장님이신데요. 예, 이분이 미 상공에서 의장직을 맡으셨었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신 스티브 밴델 회장님이 네 미국 어때요? 미상공회의소를 2번 의장직을 2번 겸직하게 되셨고요. 이렇게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아메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기업으로 인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더불어산 자본주의 체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자연주의만을 친환경 자연만 생각하는 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울산공단 그쵸? 이렇게 시화공단 어때요? 세제 만드는 회사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본사를 다이아몬드 성취했을 때 한국 아메이가 갑자기 생각 네 거기 가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해야 돼서 네 거기 가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본사를 갔다 왔는데 이게 세제를 만드는 회사야? 여기서 샴푸를 만든다고? 상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이 세제 SL8 세제 가루 냄새 향기 어때요? 전 세제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머리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친환경 세제가 맞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자연분해 포장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옳다는 일을 생각하는 일을 그냥 한 것뿐이다. 그래서 아메 회사는요. 이렇게 1989년도 30년이 지난 후에 어때요?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제품은요. 유트리라이트예요. 전 세계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자연을 그대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아니라 태양과 좋은 땅에서 그쵸?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담당하면서 만들어내는 유트라이트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렇게 많은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사 같은 이런 걸 보면 ESB 뭐 EBS 그다음에 KBS, SBS 방송국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아메이 유트리라이트가 건강 웰리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HM 파마사와 같이 우리가 결연을 했고요. 마이랩으로 출발한 우리 지호셉 박사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변을 통해서 우리의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맞춤형 유산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장척이 뇌청이라고 장의 85%의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랩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호셉 박사님이 한국 아메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이거를 밝혀내신 거예요.
아메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어? 스탠퍼드 대의 연구 자금을 1,000만 불이나 지원했다고 아메이 회사가? 미친 회사 아니야 이 회사? 지우셉 박사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하셨던 말이 아메이는 괴물이다. 괴물 회사다. 이런 회사가 어딨어. 마이랩을 만들어낼 때요. 한국 아메이하고 이걸 막 계속 이렇게 개발해내고 만들어낼 때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거를 22만 원에 딱 결정을 하자고 아메이에서 얘기하니까 미친 회사 아니냐. 이거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22만 원이라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22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비싸나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멋진 미래의 건강이 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아메이가 이렇게 똥이 약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HM 파마사, 우리 아메이 말고 다른 데서는요. 이렇게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한 똥, 마이크로 바이옴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똥을 먹어야 암이 어떻게 된다? 예. 고쳐지네. 이렇게 하고 있어 남의 똥을 먹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쵸?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비싼 똥 먹지 말고 싼 유산균 52,000원 마이랩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도표를 보면 저희 이제 아들과 저희 신랑 도표예요. 근데 저희 신랑 여기 있는데 이준학 리더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예. 뭐 장난 아니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했더니 바로 금방 좋아졌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 이승민 리더 같은 경우에는 배앓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랩을 하기 전에 유산균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먹었으니까 아메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그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파서 출근할 때 이제 저희 이제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근 퇴근하니까 2시간 정도가 넘게 걸려요. 차로 이제 운전을 해서. 그러면 아침에 유산균을 못 먹어요. 엄마 나 안 돼. 왜냐면 중간에 가다가 배앓이를 하면 화장실에 갈 수 없잖아요. 아침에 절대 유산균 안 먹었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 먹고 이제 있거든요. 근데 마이랩을 하고 첫 번에 했을 때는 더 많이 아팠대요. 그걸 딱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엄마 나 이걸 먹으니까 더 아파. 왜 그러지? 근데 저는 이제 건강을 공부했고 면역 영상도 알았고 뭔가 얘한테 뭔가 반응이 일어나나 보다라는 걸 참고 먹어보자 하면서 6개월을 먹었고요.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앓이가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이 마이랩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유산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애, 많은 다양한 그쵸?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2년 동안 4번의 마이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지호셉 박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가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생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검사를 하다면 1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면역, 뇌, 인지 기능, 수면, 건강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마이웰리스 운동보다 소파를 좋아. 해주셨으니까 이거 노화 억제 숙주, 노화 속도,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저는 이 여기에서 노화 속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가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마이웰리스 랩에서 우리가 근육이 빠져버리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량이 떨어져 버리면 걷는 것도 잘 안 돼서 잘 넘어지고 삐끗하고 그래서 뼈를 튼튼해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뭐 먹어야 돼 그러면은 칼슘부터 찾으세요. 근데 칼슘이 아니라 근육을 생성 잃지 않게 하는 프로틴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뼈를 지탱해 주는 건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풀려버리면 뼈가 튼튼하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척추가 아프신, 허리가 아프신 분, 다리에 무릎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굿모닝이다, 프로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이제 어때요? 이제 아티스트리로.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우리 더마 아키텍트 열심히 하시죠? 예, 저도 열심히 이제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아티스트리는 정말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화장품 자체가 그쵸? 그래서 정말 저는 유틸라이트도 너무 사랑하지만 아티스트리 우리가 나이를 오래 100살, 120살 그렇게 계속 나이를 먹어갈 건데 우리가
쭈글쭈글해서 한 그런 이게 뭐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곱게 주름도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보기 좋고 이뻐 보이시고 그쵸? 그런데 이왕이면 그쵸? 성형을 해서 잡아당겨서 하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탱탱함을 유지하고 어때요? 예, 이쁘게 늙어가면 더 좋겠죠. 그쵸? 네,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더마 아키텍트. 네, 저희 소비자분들한테도 많이 전달했는데 가장 그 소비자분들이 만족해하고 또 전달이 되는 더마 아키텍트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이렇게 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더마 아키텍트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부를 이렇게 보이면 피부가 너무 좋다고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냐고 하는데요. 저는 제 피부를 너무 잘 알죠. 물론 잔주름도 없고 아티스트 때문에 많은 이제 피부 좋은 어떤 갖고 있었지만 왜 있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막 모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모공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더마 아키텍을 쓴 다음부터 모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기가 탁 올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대요. 저 작아진 거 아니에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얼굴이 작아졌어. 저한테 그런 더마 아키텍트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마에다가 필러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마에다 한 번 사용해서 샷을 쐈는데 그쵸? 이렇게 1회 만에 이렇게 휴게가 좋아졌고요. 이제 공기청정기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잠자리 환경도 그쵸? 좋은 공기로 취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관지나 폐 쪽, 그쵸? 호흡기 쪽 질환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정말 스카이는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작년에 출시했던 이스프리. 네, 더 좋은 위대함 정수기인데요. 저는 정말 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물이 우리 몸의 수분에 그쵸? 우리 몸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신 한 컵의 물이 조금 있다 나오는 게 아니죠. 28일을 내 몸을 다 돌다가 네, 나옵니다. 노폐물과 모든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근데 거기에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그쵸? 미네랄이 없거나 이래 버리면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하고 그쵸? 순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 먹기가 힘들어 목이 안 넘어가 이런 분들은 미네랄이 없는 물 그런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예, 못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엘사벳 25센트 라이드 그 다음에 리플렉서 1699 저는 탈모가 머리에 힘도 없고 숱도 적고 저희 친정엄마 친아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진짜 숱이 없으셨어요. 머리카락도 가느시고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탈모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다 1,000만 원 씌울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엘사백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엘사백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숱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요. 머리카락은 되게 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여기 이제 진단해서 그쵸 아티스트의 부스에 가서 제가 이거 두피를 측정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한 모낭에 한 가락 있는 거 한 가락. 그러니까 숱이 적어 보이는 거죠. 숱이 없고 그쵸? 그런데 제가 이거를 쓰고 다음에 갔더니 그 모낭에 어떻게 해요?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쓰시기 전에 먼저 내 머리의 상태를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써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시면 효과를 너무나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잘 안 넘어가요. 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옵티미스트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 효자 상품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저도 이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반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자나 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막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말라져 있어 입 안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 안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요새 그렇더라고. 근데 이 옵티미스트를 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입 안에 건조함이 사라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제, 아메이 셰프 초이스, 그다음에 바이오캐스트. 정말 이 아메이 세제는요 사람과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보호해주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25%는 흡연이 아니라 흡연이지만 75%는 화장품과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가 난 담배를 안 피잖아. 나는 술을 안 마시잖아. 그러면서 좀 건강하다는 건강한 환경에 내가 나를 노출시키고 살고 있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담배를 전혀 피지 않으신 분들이 폐암에 걸리고, 예,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 간암에 걸리고 이런 환경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대체의학 쪽을 공부를 초창기 때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들어오는 이 경피독이 90%가 배출이 되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닌대요. 배출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몸에서 우리의 장기들에 부착이 되면서 우리의 정상세포들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암이 걸리는 변이세포로.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가습기 살균제 그처럼 우리가 그냥 귀찮게 왜 아메에서 써야 돼. 나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냥 쓰고 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75%의 그런 유해 환경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인체에 질병인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벌써 나와 있는 학회에 나와 있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다 브랜드 체인지하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누구나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아메이 생필품. 자, 볼게요. 아메이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현명한 소비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매출의 3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 채널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을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데요.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이제 소비자한테 1,000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 채널이 자꾸 축소가 돼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혜택 있게, 조금 더 편리하게 오는 거는 같지만 결국은 내 돈에서 그냥 지출로 나가버리는, 지출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는 어때요? 아메이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데요. 그 가운데 유통 채널이 없습니다. 그 유통 채널을 기금화 시켰다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각자한테 14일 날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비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일이죠. 자, 이런 이마트에서, 그쵸? 다른 마트에서 이렇게 매달 30만 원씩 여러분들이 매달 구입해서 1년을 썼을 때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캐시백은 3,600점. 그쵸? 근데 어때요? 아메에서 30만 원 여러분 매달 쓰게 되면 1년에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캐시백은 10만 원이 넘는 캐시백이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메이마트에서 여러분이 장바구니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수입의 역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세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이면서 생필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반복 구매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 자산소득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없는 물가 연동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수입의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요번에 저희 친구가 신랑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나이가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그쵸. 그런데 남편이 이제 중소기업을 크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억 가까운 이제 유산을 받았는데 50억을 국가에다가 상속세로. 그래서 그 돈을 남편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받은 돈이 23억 뭐 이렇게 끌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다가 50억을 냈는데 참 상속을 받은 게 이게 상속세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아메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면 됐고요. 자, 이렇게 아메이 회사는요. 이렇게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제공 이렇게 보상을 다 해주고요. 네, 이렇게 아메이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 구조를 잠깐 볼게요. 스폰서라는 사람이 이제 20만 원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당신한테 20만 원 써보라 하고 전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썼을 때 각자 20만 하면 6천 원씩 캐시백이 들어가겠죠. 근데 유라는 사람이 써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A와 B한테 같이 써보자고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룹 매출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그룹이 80만이라고 하는 매출이 생겼고요. 보너스 테이블에 60만 포인트, 6%, 그다음에 4만 8천 캐시백이 들어왔고요. U라는 그룹은 60만, 3명이 같이 6% 똑같은 3만 6천의 캐시백을 이제 받게 되죠. A와 B를 차감하고 난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해요? 네, 갖게 되는데 U는 24,000원, S는 12,000원. 이것을 1.78로 계산하면 네, 수입이 더 많은. 그래서 먼저 회원 가입한 S가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가입한 U가 A와 B라는 그쵸 2배의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아메이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그쵸? 먼저 오래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신 분도 더 빨리 3년 뒤에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00만을 이루는 걸 이제 SP라고 하고요. 월 수입이 한 200에서 250. 그다음에 1년에 3번 정도 1,000만을 하게 되면 GP라고 하는 핀을 받게 되는데요. 250에 300만 원. 그다음에 플래티늄이 되면 12달 중에 6번을 이제 1,000만이 굴러가는 네트워크가 됐네요라고 하면서 본사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연말 보너스 20을 보너스를 받게 되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연말 보너스까지 합하면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매달 1,000만 원이 12달 돌아가는 네트워크를 소유한 분인데 이분들한테는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리더십 세미나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연말 보너스, 핀 보너스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에도 불구하고 한 5천에서 7천까지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1,000만이라고 하는 볼륨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 복제 사업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그쵸? 2명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했습니다. 이분들이 플래티늄 정식 사업자가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U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2명을 성장시킨 사람이니까 사파이어라는 핀을 이제 수여받게 되면서 연봉이 4천에서 한 6천 가까이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요. 파트너가 먼저 스폰서보다 3명을 성장시키면 이제 이분을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봉이 한 6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되는 이제 수입을 갖게 돼요. 근데 또 뎁스에 있는 분이 나는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알릴 거야. 그래서 6분을 플래티늄을 성장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연봉이 평균 1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해외여행을 가고요. 네, 정말 멋진 다이아몬드가 이제 돼서 나름대로 성공자라고 하는 이제 핀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파트너십을 같이 함께 손을 내밀고 같이 우리 함께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봅시다. 그런 분을 6명 성장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멋있는 일이죠. 자, 이건 미국 하다로그예요. 미국 하다로그인데 아들하고 아빠가 욕실에서 재밌게 장난을 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입은 메리아스, 그쵸? 이 모든 욕실에 있는 용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메이 쇼핑몰에서 산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뒷뜰락에서 어때요? 예, 이제 느긋한 오후를 이제 보내고 있나 봐요. 여기에 보면 밑에 카세트도 있고요. 아빠가 신는 양말, 이런 모든 걸 다 아메이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이게 미국 글로벌 아메이의 쇼핑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00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00여 종이 넘는 서비스 제품까지 주유권부터 다 들어와 있고요. 미국은 법률, 뭐 보험,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내가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쇼핑몰을 같이 공유해보자. 공동으로 같이 함께 구매해보자. 너도 캐시백을 받고 나도 캐시백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전달해주는 일인 거죠. 자, 아메이 글로벌 본사는요, 기업 이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말 멋지죠. 그쵸? 제공이에요.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저를 엄청 사랑하겠죠. 저는 제가 낳은 저희 2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아니면 또 저는 제 아이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지 못했어요. 네, 받아본 적이 없고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회사는요. 저는 아메이를 6개월 정도 공부하면서 알아봤을 때 그때 저한테 가슴에 참 감사하고 리치만 생각해도 제이밴드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다. 그 두 분을 뵌 적은 없지만 처음 미국 땅에 1959년도에 출발한 아메이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경숙이라는 나한테 이 마케팅이 나한테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메이 비전은 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메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서로 협력할 파트너 관계를 맺고 부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준비된 키를 쥐는 사업이고 시간에 적금을 드는 사업이면서 미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부의 안목을 키우는 사업이 정말 저를 감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부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도 저한테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부의 안목을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배웠어요. 저는 저축을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해봤자 이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그렇게 배운 세대예요. 열심히 아끼고 절약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뇌받으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그거를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주식에다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저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제 돈을 투자합니다. 왜요? 저는 이제 부의 안목을 키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요, 저한테 돈을 한 푼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 옷을 사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신발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제 가방을 사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아가씨 때 썼던 가방, 그쵸? 네, 입었던 옷을 그냥 계속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 옷이 왜 필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는데 결혼했잖아. 이런 생각에 저를 꾸밀 줄도 모르고 미용실에 1년에 한 번 다녔던. 근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미용실도 가고요. 저를 위해서 옷도 사 입고요. 저를 위해서 구두도 사서 신고요. 저를 위해서 가방을 삽니다. 투자를 해요, 저한테. 예? 예. 그런 뭐예요? 부의 안목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자,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평범? 너무 귀중하죠. 저는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제 삶은. 여러분 평범하세요? 평범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거더라고요. 예. 전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했고요. 우울했기 때문에 살기 싫었어요.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에 정말 아물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비범한 삶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제가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됐고요. 여기서 멋진 보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아메이 창업 이념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고 자신만의 사업, 아메이 사업으로 경제적인 자유, 그다음에 가족으로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보상의 기회를 갖고 아메이를 통해 내가 사는 원하는 삶, 더 나아진 모습, 본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성공을 돕는 활동의 결과의 보상을 제공해주는 일입니다.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비즈니스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너스 그룹에 계신 분들이죠. 그쵸? 어때요? 멋있죠. 우리 홍진이, 김종수 리더님, 우리 위너스 그룹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시게 계시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저희한테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에서 잘 정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너무나 두 분이 애써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크라운 이준호, 심하연 리더님 너무 멋있고 저보다도 사업을 늦게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벌써 크라운이 되셔서 저희들한테 정말 앞장서셔서 정말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희망과 꿈과 더 큰 아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정말 저희들한테 멘토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이렇게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나라로 두 분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 두 분이 저한테 알려준 아메이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두 분이 따뜻하게 저희들을 잘 양육해 주셨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잘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 두 분의
아드님, 며느님, 우리 이제 스폰서님이 제 스폰서님이 되셨어요. 우리 박영희 원주 스폰서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 그룹에는 이제 2030 리더들이 이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저희 아들도 지금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친구도 딸이 지금 플래티늄 이제 파운더스를 도전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 2030 리더들이 저희와 같이 그쵸? 어떻게 감히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합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네, 추가 수입이 되는 세상이 많지만 가난을 완전히 끊고 인생을 또 아메이밖에 없다고 우리 홍지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호주 케언즈를 통해서 이렇게 호주 케언즈에 우리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가 어마어마한 네, 정말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전세기를 탔어요. 그때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음식 안에 아메이 마크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요. 호주 케언즈 그 호텔에 가자마자 이렇게 호텔 전체가 다 아메이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여행지에서 액티비티 이런 공연들 이런 어떤 이게 아쿠아 슈즈까지도 이런 모든 것까지 제공하면서 멋진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메이 보상 여행은요 갔다 오면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여행지를 갔는데 우리 위너스 만 남아서 비즈니스 섹션을 끝나고 우리 런던 가야 된다 하고서 다 같이 런던을 외친 동영상이고요. 저는 젊었을 때 내 자녀한테 뭐를 남겨줄까? 근데 저는 남겨줄 게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요즘에 그러죠. 부모들이 돈 갖고 있는 거 절대 애들한테 풀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날. 그쵸? 죽을 때 코앞에 가서 그때 유언을 해라. 이러잖아요. 왜? 자녀들이 내 돈을 다 주면, 나눠주면 나를 이제 뒷방 취급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삶,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예, 하루하루를 어때요? 행복하게 사는 삶.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짐이 되어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들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자녀한테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 네트워크를 저희 아들과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제 네트워크가 또 우리 아이들 내지는 손주들한테 또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시간은 아껴 쓰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래요. 만들어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부의 핵심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시간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하셨고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초대한 여러분의 스폰서들과 같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의 적금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멋진 곳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